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고개입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평범하게 사는 게 참 힘든 세상인 듯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 됨됨이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나에게만 귀하고 좋은 자식이고 소중한 자식일 뿐입니다. 밖에서 내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100% 알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내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들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나무 자식 흠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손님이 집을 매매하러 오셨는데 아들 결혼 때문에 집을 처분하려고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과 기타 부대 비용 450만 원을 지불하고 이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집에 딸이 3명이라 그랬지요. 집에 딸들은 결혼을 다 했는겨. 아직 결혼 못하심더.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주변에 보면 자식도 막 희한하게 키워갖고 나머지 귀한 자식들 고생시키는 사람도 진짜 많이 봤던데 아이고 내 딸도 그럴까봐 안 간다 그러면 억지로 안 보내려고요.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것이 쓸쓸하고 외로워 보일까봐 결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손님의 하소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늦게 얻어서 자식들이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이 어림더. 자식들도 일찍 낳아야 되는데 늦으니까 우리 영감은 아직까지 일을 하고 산다인겨. 평생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하고 살아요. 지금도요. 요 옆단지 아파트에서 경비를 보고 나도 알다시피 이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고 살고 있다인겨. 이런 늙은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는겨.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우리가 움직여서 벌어먹고 사는 형편에 올해 29살밖에 안 된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사를 데리고 왔는데 요래 봐도 저래 봐도 아무리 뜯어봐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기라.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좋은 대로 하라고 했지요. 상견례는 서로 지방에서 거주하니까 천천히 하기로 하고 결혼 날짜를 1년 후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비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결혼하면 집을 사주실 거죠? 전세 얻어주는 거 아니죠? 제가 직장 가까운 곳에 집을 받은 게 있는데 한번 보러 가실래요? 우리 아들보다 여자가 나이가 2살이 많아요. 우리 큰며느리도 우리 아보다 2살이 많거든요. 우리 큰며느리는 진짜 참만기라. 결혼할 때 지가 적금 들었는 걸 갖다가 집 사라고 보태주대. 혹시 이번 아도 돈을 좀 보태줄란가 그런 기대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한다는 말도 들었고요. 혼수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보태갖고 집 장만하면 얼마나 좋은겨. 기대도 좀 하고 걱정도 좀 하는 마음에 함께 집을 봤는데 아이고 집이 너무 좋은 기라. 이 집이 너무 좋다 야야. 집값이 얼마나 되노? 분양가는 5억 8천만 원인데요. 요즘 할인 분양을 해서 1억이나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대박이지 어머니. 둘이가 그동안 모은 돈 가지고 대출 좀 받고 해서 집을 사는구나 싶어서 기특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고기로 저녁을 사주었다인겨. 그런데 저녁 식사가 끝날 때쯤 되니까 아들이 엄마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요즘 은행 이자가 높아서 대출은 우리가 못 받겠고 내가 모아둔 돈 6천만 원 있고 내 명의로 엄마가 사둔 아파트 있잖아. 처분하면 대출 갚아도 2억은 나오지? 나머지는 엄마하고 아버지가 보태줘야 된대. 취득세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언수 야가 3천만 원 준단다. 모아놓은 게 3천만 원 있다 하네. 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노?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너 그 형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네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결혼이 뭐가 그리 급하단 말이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비 며느리 표정이 사늘해지면서 잠시 후 약속이 있다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한 달 후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할머니가 아파트 청소를 하는 중에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 언스 엄마인데 시우 엄마 되세요? 다짜고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근무 중인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와서 첫 마디가 애들 결혼 안 시킬 거예요? 오는 말이고 와야 가는 말이고 없죠. 자다가 봉창 두드리기는 소리도 아니고 초면에 이게 무슨 말인데요? 와, 아들인데 문제가 있는겨?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호 부모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2시간 30분을 차를 타고 온 겁니다. 3억도 없이 아들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실은 집을 장만해 줘야 결혼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우 집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도 내년이면 만기고 거기 들어갔으면 살면 되지. 꼭 새 집 그 비싼 돈 쳐들이면서 거기 살아야 되는겨? 이런 변두리에 어떻게 들어와서 살아요? 아들 직장이 시원찮으면 부모라도 경우가 있어야지. 염치까지 밥 말아 먹었어. 예비 며느리 집 형편이 할머니 집보다 못하다는 말을 아들에게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외동딸이라 결혼을 하면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황당한 예비 사돈 때문에 언성이 오가다 끝내 이동식 카트 청소기를 뒤엎고 예비 사돈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더랍니다. 내 삼아 성격이 뾰족한 가시나도 마음에 안 들고 친정엄마 꼬라지 보니까 잘 됐구만어. 그냥 이번 기회에 끝내뿌라. 알겠지? 요즘 세상에 이혼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반쯤이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헤어질 운명은 아니었는지 이제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배가 불러오면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없다고 3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결혼 자금을 준비하라고 생떼를 쓰는데 내가 억장이 무너진다인겨.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와서 살아라고 내가 얼마나 부탁을 했는데도 이제는 임신을 해서 운전을 못한다고 한다. 힘들어서 못한단다. 그리고 저거 엄마 왔다 갔다 하려면 집도 작고 마음 같아서는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내가 참 무슨 죄를 졌는지. 요즘 자식들 부모 말 듣기는 하는겨. 요즘 결혼 안 하겠다는 아들 딸도 있고 자식 낳지 않겠다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결혼에 아이까지 준비되었으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인겨. 그냥 좋은 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한다고 결혼은 안 하겠습니까? 이왕 결혼할 것 같으면 실은 내색도 하면 안 되지. 그게 부모잖아. 얘. 한번 어긋난 결혼은 결혼 후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좋은 관계 유지는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들은 더 반대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해본 사람으로 반대하는 결혼을 진행을 하면 결혼식 진행이 매우 어렵기도 하고 살면서 감내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자식을 낳고 부모 나이가 되어 보니까 부모 말, 즉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반대하는 부모님 마음을 눈꽃만큼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길러봐야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세월이 많이 흐르고 알았습니다. 부모들이 자식 결혼을 어디까지 신경 써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얼마가 적정한 금액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들 결혼시키려면 평균적으로 비용이 3억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결혼자금 3억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부담하면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부모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서 자식들 결혼시키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일은 끝이다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부모들은 살아있는 동안은 자식이 필요하다면 입안에 들은 음식조차도 자식 입으로 넣어주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친구들도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면 스스로 선택한 길을 살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길잡이가 되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입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식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언제나 부족한 부모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자식들에게 지고 살아갑니다. 흔히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식과 부모는 이기고 지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지 않듯이 부모 역시 성인이 된 자식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방향성과 신념이 있다면 자식 역시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식으로 성장했을 겁니다. 인생고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